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응애약을 살포를 하려 합니다. 응애는 우리가 사과 응애가 있고 점막이 응애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응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약재 나온 것이 이제 사과 응애하고 점막이 응애입니다. 점막 응애. 사과 응애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기계 유제를 쳐서 물 500리터에 그 기계 유제를 이제 4 내지 6 정도 넣고 고정해서 이제 겨울철에 3월 말에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점막이 사과 엉덩이가 이런 잎이라든가 떨어진 잎, 잡초, 이런 나무 틈새 이런 데 있다가 5월 말 6월 초에 이제 나무로 올라옵니다. 나무로 올라와 가지고 점막이 엉덩이는 햇볕을 싫어해요.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간 그 안쪽에 잎에 이제 주로 잎 뒷면 앞면이 아니고 뒷면에 사과 응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과 응애는 7월 초 또 8월 초에 이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 7월 오늘이 2일인데 조금 빠릅니다만은 한 요 초에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는 그 응애 알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유충, 성충 이렇게 이제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제 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한 세대가 날씨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금방금방 이제 세대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고 또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30도 기준하면은 한 일주일에 이렇게 번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날씨가 지금 굉장히 30도 이상이 계속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응애가 번식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애를 응애약을 살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균들을 보면 이제 갈색무늬병이 제일 걱정이 되고 탄저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레, 해충 봤을 때는 이제 응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봄이면은 약재를 살포를 해서 죽이면 되는데, 응애는 이제 좀 찾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어디에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알면은 찾기 쉽습니다. 수관 안쪽에 이렇게 잎을 과충엽이라든가 그런 잎들을 떼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약재를 살포하자면은 이 물을 알칼리성인데 산성을 맞춰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 식초를 저는 이제 여기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를 에다가 넣습니다. 사과 식초 요 정도 제가 평상시 넣어 보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그 산성 물에다 이제 혼용합니다. 이래 갖고 이제 혼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혼용시킨 다음에 약재를 이제 타면 되겠습니다. 약재를 타는데 우선 방제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과 식초를 산도를 낮추지 않고 쳐도 됩니다. 쳐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완벽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 살충제 이래 가지고 여기 25A 이렇게 돼 있어요. 25A. 근데 요 숫자 25라는 숫자 23도 있고 6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작용 기점이라 그러는 기작이라 하는데, 요것이 같은 약재를 1년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리 써야 된다 이게. 요것은 이제 요 작용 기작은 죽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죽이는 방법을 이런 응애가 알게 되면은 면역이 생겨 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이 약재를 쇼크를 쓴다 하면 쇼크는 1년에 한 번 딱 써야 돼요. 그래요. 요런 것은 작용 기작에 보면은 이제 6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전달 방해를 해서 발작을 이렇게 해서 쇼크죠, 쇼크. 그리고 발작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겁니다. 죽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 농약은 응애류의 알부터 성충까지 전 생육 단계에 걸쳐 효과를 발휘해 전 세대에 방제 가능한 응애 전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도 그렇고 성충, 유충까지도 요 약의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재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3월, 5월 달에도 이제 약 방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온 위에 바깥에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응애가 생기죠. 이쪽에 가온 내에는 그냥 약을 충분하게 치는데 이렇게 떨어진 데 곳에는 이제 약을 제대로 안 치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응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응애가 있어서 과원 안에는 없고 별도로 심으라는 곳에 이제 응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걸 칠 때 이제 요런 마코피카 요런 그 전착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퍼져나가니까 이 습진성도 있고 여기는 뭐 고착성도 있다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습진성입니다. 퍼져나가 가지고 응애를 같이 아주 골고루 퍼져나가서 응애가 있는 곳까지 퍼져나가서 약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애는 이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칠 거는 이제 마이트킹이라는 응애 전문약입니다. 요때 이렇게 요 약재를 이제 치료가 합니다. 사과 응애하고 점막 응애인데 요 약재를 이제 사왔어요. 요 약재는 요거 이제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 하나가 마이트킹 약재인데 요 약재는 이 약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애류 신경계의 억제성 글루타민성 수용체에 작용하며 신경 전달을 교란하여 이상 현상을 일으켜 빠른 살비 효과를 발휘하고 약효 지속성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응애알, 약충, 성충 모두 생육 단계에 걸쳐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래 됐다. 그러니까 요 이제 뭐 알이라든가 약충이라든가 성충 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달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애가 있을게 응애가 이제 그 이파리를 이제 흡집하게 되면은 엽록소 생산이라든가 또 탄수화물 만드는데 잎에서 만들잖아요. 잎에서 만드는데 응애가 많으면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당도도 높일 수가 없고 또 사과 색깔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잎이 신선하게 잎을 아주 푸르게 또 잎이 병이 없게 키우는 것이 사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잎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뭐 갈새무늬 빼내다 전문이 나기병 뭐 이러한 병들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응애가 이파리 뒤에 앉아서 흡집하는 그렇게 되면은 당도도 떨어지고 과일 맛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러한 응애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잡기 어렵습니다. 잡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요걸 치고 8월 초에 이제 요걸 한번 치면은 그 다음에 잎이 제대로 잘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응애는 이제 물 산도가 산성입니다. 산성 응애 약재 그리고 이제 산성이니까 산성물로 변환시켜서 응애약을 혼용해서 살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 기작을 늘 달리해서 1년에 한 번 약재는 이 숫자 여기 봅니다. 요거는 이제 미분류된 약재예요. 숫자가 뭐 25당 6, 뭐 이렇게 뭐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한 번만 쓰면 25A. 이거는 이제 쇼크는 25A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산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응애약은 작용 기작이 각 다른 걸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점막 응애는 5월 달에 나무 수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5월 이후에는 약 방제할 때 6월 초, 7월 초, 8월 초 이렇게 그 시기별로 해서 점막응애를 방제하거나 또는 이제 발생하는 그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